노조원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택배 대리점주의 사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. 자, 이 40대 가장이 남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 노조원들,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인 어제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자, 대신에 택배 노조가 이들 노조원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노조원들이 이 40대 가장 대리점 점주를 괴롭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심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원인은 이 노조원들 때문이 아니라 이 본사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. 사실 저는 저런 이제 택배 노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 저 부분을 왜 넣어야 했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이제 유서에 보면 그 안에 있었던 그 택배 노조원들의 그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욕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태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, 물론 본청도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건 나중에 진실 여부를 규명할 때 확인할 부분이지, 지금 이 택배 노조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택배 노조가 답할 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든가 가야 되는데,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본청을 얘기를 하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좀 들릴 여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서에 남겼는데, 택배 노조에서는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본사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내용, 이 유족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입장이 당혹스러웠을까요? 지금 이 유가족들은요, 노조가 고인의 개인 채무 문제까지 꺼내들고 원청 관련 내용을 왜곡한다, 그러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하필 이 연결식 날 이런 발표를 하자 동료 대리점주들은요, 아주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. 아직 고인의 어떤 장례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은 이 시점에 어떻게 감히 사람의 어떤 탈을 쓰고 이런 기자회견, 해명 이런 것들은 유족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가한 거다,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본인들이 주장하는 금전적인 문제, 또 하나는 원청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, 이건 본인들의 명백한 어떤 물타기 아니면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. 자, 어제 택배 노조의 기자회견으로 또 하나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다. 이 대리점 소속 기사들의 소득이었는데요. 7월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소득이 703만 원. 가장 많이 버는 이 대리점의 기사분은요, 1,026만 원을 한 달 소득으로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에 주장한 전체 배송 기사님들의 평균 월 소득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. 단순히 소득 액수로만 보면 고인이 운영하던 대리점의 이 대리 기사들의 택배 기사들의 처우가 타사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, 그렇다면 이 숨진 대리점주를 괴롭혔다는 노조원들은 도대체 뭘 요구를 했던 겁니까? 언론 기사에 난 바에 따르면 수수료율을 더 올려달라고 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는 대리점주가 그 택배 기사들 11명이 계속해서 12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.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. 저 문제는 택배 노조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유서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은 삼가했어야 되는 거죠. 백 변호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람이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다라는 식의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그럼 구조적인 문제냐,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죠. 택배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냐. 그래서 그 원인을 사회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저런 거는 참 잘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.